서울대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연못 자하연. 그런데 이곳에 도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있다? 바로 수질과 관련된 것이었죠. 인터넷에 서울대 자하연을 검색해보기만 해도 자하연에 빠지면 에이즈 빼고 모든 병에 다 걸린다 라는 무시무시한 소문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깨끗해 보이지 않고 물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려줬으면 싶어요. 지나가면서 얼마 전에 분수가 나오는 걸 봤는데 네네. 더러운 물을 분수처럼 하니까 하수구 역류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물을 좀 한번 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항상 더러웠던 것 같고, 근데 원래 연못이라는 게 탁한 거니까. 자하연 수질이 깨끗해 보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자하연이 2급수로 향상됐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시간이 꽤 지난 자료였고 현재 수질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질을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요. 우선 저희는 학교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연락 끝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동기기원과 수질환경실험실과의 만남이 성사됐고 캠퍼스 관리과의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수질 분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잠깐만. 사전 확인차 들른 자하연의 모습은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물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하연의 물이 전부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급하게 캠퍼스 관리과에 연락해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물을 빼고 넣는 것은 이미 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마 저기 말씀드린 분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막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정기적인 수질 관리 작업과 분수 및 조명 설치 공사를 위해 갑작스럽게 물을 빼는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활정수 이게 되네. 나는 안 들어가던데. 근데 이거 맞아. 너무 기뻐. 진짜요? 어떡해? 에이 안 나와. 안 나와. 빨리 와. 수심은 대략적으로 우대로 보면 대충 120. 이건 뭐죠? 이거 뭐예요? 이게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게끔 빠져나가는. 여기 넘치면 얘가 들어간 거네. 그치?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물이 빠지니까 별거 없네? 기대와는 달리 물 빠진 자하연에서 특별한 점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한 번도 자연 물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주기가 있어요? 주기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준설이란 거를 2011년인가 12년도 했어요. 그럼 거의 10년이 넘어. 그렇죠. 사실 좀 주기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밑에 이물질도 다 걷어내고 수질을 한번 개선시키자. 플러스 어제 이제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던 분수라든지 조명도 이번 기회에 좀 새롭게 한번 단장을 해보자 해서 요번에 사업이 추진이 되게 왜 됐어요. 하필 욕을 해?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이제 7개월간 한 달에 한 번 수질 관리 용역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좀 거창하게 수질 관리지. 저쪽에 이 뭐 엔진 모터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저게 산소 공급 장치예요. 그래서 저 산소 공급을 함으로써 이 수질을 유지하는 정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저걸 관리하는 업체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다른 업체예요. 저희는 자하연 물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 로고 보이시죠? 여기 댐이에요. 버들골에 있는 거예요? 버들골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물이 와서 이 물이 여기서 흘러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기로 오고요. 여기가 인문 소극장 있는데 요 옆으로 내려와요 물이. 요 옆으로 나오고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또랑이 있어요. 그 또랑을 타고 쭉 내려오고 이 옆으로 쭉 타고 내려오고요. 여기 좀 보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좀 차다가 넘으면 이제 저 여기로 지금 가요. 물고기들은 지금 옮겨놨어요. 벌을 채우는 시간 더 남았고요. 보통 몇 마리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 400마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이번에 나왔을 때 그 정도 나왔다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자하연의 물이 채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확실히 전보다 맑고 투명해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14년 만에 대대적인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저희가 자하연에 가보니 정말로 푸른빛의 물은 온데간데 없었는데요. 14년 만에 새롭게 채워진 물이 단 2주 만에 더러워진 게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하연의 수질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하연의 여러 곳에서 물을 채수한 뒤 서울대학교 수질환경실험실과 농생대 공동기기원을 통해 자하연의 수질 분석을 진행했고 2주가 지난 뒤 결과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호소의 생활 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뭐 1급수, 2급수 뭐 이런 기준들인데 용존산소만 놓고 봤을 때는 1급수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1급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존산소 자체는 훌륭하다. DOC 즉 총 용존 유기탄소량은 측정값이 그렇게 나쁜 수질의 물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뜻하는 용존 산소량과 유기오염물질의 총량인 총유기탄소량은 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지표들은 어땠을까요? 높았다라고 보이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부유물질량이 있었고 이제 2등급까지는 초과하고 3등급 기준 그다음에 클로로필 A로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3등급이었네요. 총 대장균군 기준으로 3등급, 총인 기준으로 2등급, 총질소 기준으로 5등급. 뭐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다. 예, 요 측면에서 총질소, 총인, 클로로필 A, 조류에 의한 뭐 번식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녹조라떼, 예, 이런 것들에 이제 가까운 지표라고 보실 수 있고 총 대장균군은 미생물에 의한 병원균에 의한 오염의 지표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난 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녹조와 대장균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작은 연못이에요. 결국은 이제 수치의 부피가 커야 어떤 물질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희석의 효과라든지 가정작용에 의해 해결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러기엔 물 부피가 너무 적은 거죠. 또 경사도 깊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쭉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좀 한계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균군 이거는 정말 이제 인간 활동하고 이제 관계가 깊고 뭐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뭐 그게 떨어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쓸려 들어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염의 형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번식한 게 일반적인 일인 건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발생을 합니다. 며칠 안에 발생하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아주 큰 수계에서 봤을 때도 하루 사이에 확확 바뀌고 그럴 수 있어요. 결국은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괴기스러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뭐 녹조가 자연을 뚫고 막 너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모든 시스템은 평형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있어요. 평형점이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그 평형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 농도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평형이 깨진 상태인 건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점 높아졌다가 평형인 시점에 도달하겠죠. 그렇게 되면 용존산소나 이런 거에도 영향은 어떤 식으로? 녹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면 햇빛을 받아 쓰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지만 밤 상태에서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를 소모한단 말이죠. 밤에는 뚝 떨어졌다가 낮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녹조가 죽은 사체들이 자연 밑으로 해서 퇴적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물이 점점 탁해지면서 햇빛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도 얕아지겠죠. 심부에 들어가면 더 이상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한 호흡만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용존산소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시궁창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위험성까지 당연히 도사리고 있는 게 이제 녹조의 발생입니다. 지금 당장은 용존 산소량과 총 유기탄소량에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흘러 녹조가 너무 심해지면 용존 산소량도 적어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하연 근처에 서식하는 생물한테는 괜찮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잉어 같은 생물은 용존산소가 꽤 낮아도 살 수 있는 생물이에요. 웬만할 때까지 잉어는 버틸 것 같아요. 사람의 영향은 뭐 굉장히 갑론을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녹조 발생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냄새 물질들이나 사람한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기는 한데 과학적으로 막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걱정은 늘 해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규조류가 있고
그다음에 녹조류가 있고 남조류가 있어요. 수온이 상승하면서 주조류 먼저 생기고 한 봄쯤에 조금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가 생기고 여름에서 약간 늦가을까지 이제 남조가 생기고 그러니까 주로 남조류가 독소를 분비를 해요. 신경 독성도 있고 급성 강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포함되어 있는 물을 먹으면 위험하겠죠. 에어로졸화 돼가지고 한 뭐 몇 킬로까지 이동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환경부에서 이제 연구한 걸 보면 그렇게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남조류가 번성한 수면에서 어떤 수상 활동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노출이 되지, 단순히 뭐 그 근처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만으로 에어로졸이 이렇게 이동해서 흡입되는 거는 거의 뭐 미미한 것 같다. 그렇다면 깨끗한 자하연을 현실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걸까요? 잘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저도 사실 되게 고민스럽긴 했어요. 자연을 없애? 처음 생각나는 거 사실 그거였거든요. 없애고 이거를 그냥 물길만 만들어야 되나? 그러기에는 또 이 자연이 품고 있는 서울대학교 역사가 너무 깊어요. 어떻게 딱히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진짜 뭐 잘 관리하려면 아주 적극적인 물순환 시스템, 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학적인 시설로 물을 순환시키면서 반응조에서 오염물질 좀 제거하고 내보내는 시스템 하나 설치해서 상시 가동하면 가능은 하겠다. 이제 그건 이제 관리, 예산의 문제가 다 따라붙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녹조는 거의 없애기가 불가능입니다. 녹조는 예방하기도 어렵고 한번 생겼을 때 그거를 없애기도 너무 힘들어요.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게 뭐 완벽하게 제어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같이 작은 연못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걸 뭐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청소 작업을 하면 조금 맑아질지 모르겠는데,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관리가 매우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수질 관리와 관련된 분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캠관과 측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원인을 찾다가 분수를 꺼보기도 하고 산소 발생 장치를 꺼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마 잉어들이 다시 풀어놨더니 바닥을 막 헤집어 자기들 살 공간을 만드느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장마가 굉장히 일찍 끝났잖아요. 무더위가 굉장히 빠르게 시작되는 바람에 평소보다 더 빨리 발생한 게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자연을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개선을 시도해 보실 건지. 전문 관리 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플랜이 있거든요. 특히나 6월부터 8월까지는 집중 관리 기간으로 해서 그 용존 산소량이랑 탁도 관리, 그리고 부유물, 그리고 녹조 제거 작업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작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녹조가 제거 안 되어 있던 게 아닌가. 제거 작업을 한 직후 막 이때 보면 아마 분명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엄청 덥잖아요. 더우면 또 금방 생겨버리니까 대부분의 기간이 녹조가 발생해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수질도 거의 매달 측정을 하거든요. 위해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일단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녹조 제거 작업을 하는 시점을 좀 땡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부서인 시설 지원과랑 관리 업체랑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자하연의 수질 관리에 좀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질 개선 로봇을 만든 장본인이자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양성 사업단과 협력하는 그로이세 강명준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파도는 수면 위를 스스로 이동하며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녹조를 예방 제거하는 자율주행 수상 로봇입니다. 녹조가 생기는 원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중에서 물 순환이 정체되면 녹조가 생긴다는 점에 집중을 했고, 분수로 용존 산소도량을 높여주고 물 순환을 일으켜 녹조가 조기에 생기는 걸 예방하고, 수온도 녹조가 생기는 거에 좀 많은 영향을 주는데 차가운 물을 위로 올려주면서 녹조가 생기는 걸 제거하기 하고, 물리적으로 녹조를 계속 부딪히거나 없애는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추후에는 필터 등을 교체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제거 효과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연처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좀 마주치는 공간에서 저희 아이템이 작동하고 우리 주변의 물이 이렇게 관리될 수도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기술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람들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더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작지만 단단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서울대의 한 연못을 둘러싼 가지각색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다양한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아무도 몰랐던 자하연의 민낯을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지금의 자하연은 겨울의 강추위 속에 잠시 얼어있지만 봄이 오고 얼음이 모두 녹으면 맑고 깨끗한 자하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호시탐탐!